안 먹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. 저도 아기는 주는 대로 잘 먹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유량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아기가 젖병만 봐도 고개를 돌리고 울고 캑캑거리더라고요. 그때부터는 저도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.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아기가 왜 안 먹을까 계속 검색해보면서 젖병도 바꿔보고 젖꼭지도 바꿔보고.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바꾸니까 다시 수유량이 회복되더라고요. 아기 수유 거부로 힘들어하고 계신 엄마 아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육아하는 약사 나라 약사입니다.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.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. 저희 아기는 3.2kg로 태어나서 초반에는 유충 우유와 분우유, 혼합 수유를 했고 거부가 오기 전에는 800ml까지도 먹는 아기였어요. 그런데 38일 되던 날에 분유를 못 먹더니 울면서 캑캑거리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. 이게 수유 거부의 시작이었어요. 누구나 육아하시다가 힘든 시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한테 있어서 육아 암흑기는 수유 거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수유 거부가 뭔가요? 사실 수유 거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아기가 분유를 빨지를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길래 아기가 왜 그러지? 어디 아픈가? 싶은 생각부터 들더라고요. 그때 찬호관리사 선생님께서 아기가 먹기 싫어하는데 먹이면 수유 거부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해주시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더라면 젖꼭지가 문제인가? 아니면 피시립이 안 돼서 그런가? 하면서 계속 먹이려고 시도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수유 거부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거더라고요.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기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. 수유 거부일 때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수유 텀이 지났는데도 수유 시도를 할 때 입을 다물거나 울어서 젖병을 안 물고, 젖병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고, 젖병을 입에 물고도 빨지 않고 캑캑거리면서 뱉고, 수유하다가도 갑자기 등을 젖히면서 울고요. 하루에 수유량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줄어들어요. 조금 더 지나니까 아기가 젖병을 손으로 치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는 아기가 안 먹는다고 생각을 못하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수유 거부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더라고요. 아기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를 엄청 찾아봤던 것 같아요.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를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요. 캑캑거리면서 못 먹는 걸 보니까 젖꼭지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젖꼭지도 단계별로 다 사서 SS부터 M까지 다 갈아 끼우면서 먹인 적도 있고요. 젖병도 와이드넥이 입에 안 맞나 해서 네로우넥으로도 바꿔보고 네로우넥에서 와이드넥으로도 가보고 또 종류도 바꿔보고 또 저희 아기가 잘 개우는 아기여서 또 역류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트림도 20분에서 30분은 꼭 시켰던 것 같아요. 분유는 차마 못 바꿨던 게 제가 유축한 모유랑 아타밀이랑 같이 수유를 했는데 둘 다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분유가 입에 안 맞아서 그렇진 않겠구나 싶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시기에 육아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. 원인을 꼭 찾고 싶었거든요. 이렇게 수유량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봤을 때 병원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. 아기가 선천적으로 불편한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태어나서 먹는 걸 힘들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료진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대표적인 원인은 아기가 코감기가 걸리고 나서 수유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때는 코로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분유 먹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조금 회복되니까 다시 수유량이 올라오더라고요. 또 다른 이유로는 젖꼭지 단계가 안 맞아서 또 너무 낮은 젖꼭지를 써서 아기가 답답해서 못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젖꼭지가 찢어져서 아기가 먹으려고 빨 때마다 분유가 총처럼 발사돼서 불편해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. 이 경우는 젖꼭지에서 분유가 방울방울 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기가 소경류가 심하거나 배앓이가 심해서 그리고 응가를 잘 못해서 배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. 먹는 것 자체가 부담돼서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. 이 경우는 원인을 해결해 주셔야겠죠. 하지만 수유 거부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아기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수유텀이 돼서 시간에 맞춰서 먹였을 때 그런 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결국 딱 2가지를 바꿨더니 수유 거부가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 2가지는 수유 자세랑 제 마음가짐이었어요. 첫 번째로 수유 자세는 아기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. 민감한 아기들한테서 수유 거부가 잘 생기는 편인데 저희 아기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
분유가 입안에 바로 뿜어져 나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조금이라도 분유가 자기 생각보다 빨리 나오거나 세게 나오면 바로 안 먹더라고요. 이런 아기라면 아기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수유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역류를 막기 위해서 몸은 약간 세워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눕혀서 수유하시면 모습은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아기 목에 분유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볼에 한번 고였다가 아기가 삼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유가 세게 때리는 느낌이 좀 덜하게 되더라고요. 아기 위 구조상 오른쪽으로 눕히면 역류가 덜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혀서 먹여주시면 되고요. 또 잘 개우는 아기들 눕힐 때도 이 자세 써주시면 좋아요. 두 번째로 바꿨던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제 마음가짐이에요. 거부하기 전까지는 수유텀에 맞춰서 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. 저 파워 J 계획형이어서 육아도 그렇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아기도 사람이란 걸 제가 놓친 거죠. 아기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사람인데 수유텀 됐다고 킬로그램으로 계산한 수유량을 계속 챙겨 먹이니까 아기가 거부를 시작한 거예요. 반면에 저희 남편은 99% 피라서 계획을 세우지를 않아요. 제가 아기 수유하기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대신 아기를 봤었는데 제가 4시간마다 수유텀일 때 줬을 때는 그렇게 울면서 거부하던 아기가 남편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아기 자니까 나중에 주면 되겠지 하고 굳이 안 깨우고 4시간씩 재우고 6시간, 7시간 만에 수유하니까 또 아기가 예전 수유량만큼은 아니지만 또 잘 먹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남편이 사람도 동물이라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이러는 거예요. 전 또 아기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맞았던 거예요. 저는 시간에 맞게 수유할 때 그 수유량이랑 수유텀, 그 어플의 예쁜 그래프를 보면서 만족했을지 몰라도 아기 입장에서는 배고프지 않는데도 먹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육아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저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아기가 배고파할 때 먹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기가 서서히 이제 수유량이 늘어나더라고요. 수유 거부할 때는 한 번 먹을 때 60ml, 70ml, 심할 때는 20ml까지도 떨어졌던 수유량이 점점 늘어나더니 2달 지나니까 200ml까지 늘어나더라고요. 아기가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뭐 자세, 젖꼭지, 젖병 이런 거 상관없어요. 그냥 잘 먹더라고요. 물론 잘 먹는 아기들도 이런 거 상관없이 잘 먹지만 아닌 아기들은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 주시고 그러니까 아기가 먹기 싫다는 행동을 하면 딱 한 번만 더 권해보시고 그냥 다음 수유텀에 또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회복됩니다.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기가 안 먹는 걸까? 그 생각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. 혹시 지금 수유 거부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기 엄마 아빠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기가 안 먹는 건 내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가 먹기 싫은 거더라고요. 아기를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도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육아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. 우리 아기가 못 먹어서 수유량이 이 정도 안 되면 성장해서 뒤처지고 또 발달해서 또 뒤처지는 건 아니까 저도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건 진짜 아기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. 아기가 배도 안 고픈데 엄마의 걱정 때문에 먹고 있었던 그게 더 미안한 일이더라고요. 아기가 주는 하루하루 순간의 행복을 즐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. 저도 걱정하느라 아기의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워요. 애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아기도 믿고 육아하고 있는 나도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이미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저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아기가 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돌검진에서도 몸무게도 상위 90%고 지금은 밥도 잘 먹고 다 잘 먹습니다. 물론 아기마다 기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겪은 이 방법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. 혹시 수유 거부가 오래 지속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수학과 진료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저의 이야기가 고민 많으신 엄마 아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벽한 육아라는 건 할 수 없더라도 아기가 주는 순간순간을 함께하는 것, 그 자체가 이미 멋진 육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기한테는 나만 봐주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세상의 전부니까요. 오늘도 고민하며 육아하는 여러분 곁에 약사이자 또 한 명의 엄마인 나라 약사가 함께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설정하시면 놓치기 아쉬운 정보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, 이제 우리 육퇴할까요? 안녕!